저희가 이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다뤘는데,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미국 로펌 에이킨 건프에서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당시 소송 상대방 당사자인 옵셔널을 변호했던 미국의 메리리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우선 이 소송을 맡은 미국의 로펌 에이킨 건프, 뭐 굉장히 유명한 큰 회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어떤 로펌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관련된 사건을 했기 때문에 조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한국의 김앤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네임 밸류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모든 게 그 어마어마한 조직력과 그다음에 그 라비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예. 엄청난 법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회사 사람들이 떴을 때는 개인의 어떤 실력이라기보다는 그 법률 회사의 이름으로 판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정도군요. 미국에서 대단한 네임밸류를 가졌군요. 네. 그래서 이 에이킨 건프가 이 일이 있기 이전부터 삼성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과는 언제부터 계약을 맺거나 인연을 맺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98년 무렵부터 계속 그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의 그 고문 변호사로 거의 그 대리인의 역할을 다 했던 걸로 알아요. 그 사람들이 소송 관계까지 다 한 적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애플과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 회사를 재판 전문팀으로 고용해서 썼거든요. 그렇지만 그 뒤에서 전략을 짜거나 그 어떤 결정을 하거나 이런 그 법률 대리인 역할은 계속 그 김석한 변호사와 에이킨 건프가 했던 걸로 알아요. 그분이 떠날 때까지. 그렇군요. 삼성에 말하자면 삼성의 법무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미국 내에 있는. 그 정도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에이킨 건프가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을 해서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변론에 참여한 시간은 3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에이킨 건프가 불성실하게 했고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에이킨 건프를 직접 오랫동안 상대하고 10년 가까이 이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신 분으로서 이 주장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전혀 말이 안 되죠. 말이 전혀 안 되고 하나씩 짚어드리면 이제 김석한 변호사라는 그 분의 그 미국에서 변호사 업계에서의 그 위치를 볼 때 그분이 무료 변론을 미끼로 그 다스라는 회사에 접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일로도 바쁘고 본인이 벌을 수 있는 수입료의 숫자라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왜 무료 변론을 미끼로 다스에 접근을 했겠어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삼성의 대리인으로서 삼성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접근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부분이 빠진 채로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했다라는 그 말 자체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3시간 변론이라는 잠깐만요, 변호사님. 네. 혹시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웃었어요. 웃었고 그다음에 그분이 그냥 말을 그렇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만드시는 거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전 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잘 알지만 이번에는 급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원래 하던 버릇을 다른 분들이 안 고쳐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너무나 큰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김석한 변호사에 대해서 아니면 에이킨 건프라는 그 법률 회사에 대해서 한 말도 그렇지만
3시간 분량을 일했다. 예, 그다음에 3시간. 한 게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게 지금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거짓말을 한 건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브리핑만 잠깐 3분만 들어도 무슨 일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고 예. 아니면 본인이 그 무슨 일을 했는지 잠시만 조사를 문서상으로 해봐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 예. 이분이 그러니까 어떤 말을 뱉을 때 어떤 태도로 그렇게 그냥 말을 하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 3시간만 그래서 일했다는 주장. 전혀 말이 예. 안 되는. 네, 전혀 말이 안 돼요. 전혀 말이 안 된다. 3시간만 했다는 예. 거는 그거는 이제 그 뭐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그 법률회사가 그 140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건에 들어와서 한 일을 아주 일일이 다 검토하면서 짚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요. 2009년 3월에 들어와서부터 2011년 4월에 그 사건을 이제 끝날 때까지 김경준 씨와의 사건을 끝낼 때까지 140억 받았을 때까지. 그분들이 그렇죠. 네, 받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 문서상으로 기각을 시켰거든요. 네. 법원에서. 그게 이제 4월이었어요. 네. 그때까지 워싱턴 DC에 있는 몇 명의 변호사들이 로스앤젤레스에 출두를 했고요. 실제로. 예.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 옵셔널 직원들을 예.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 펼칠 그 어떤 변론을 위해서 5명, 6명을 오랫동안 한국에서 여러 명이 나와서 정오의 증언이라고 증언 제출을 해서 기록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법률 일을 한 거 이외에 분명히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의 연방 법무부 그게 이제 그 돈을 이제 몰수 청구권의 돈을 처음에 동결했던 그 담당자이기 때문에 법무부라든지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검찰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실제로 몰수 청구 사건을 담당한 다른 법률팀이 있었거든요. 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총괄하면서 하는 이제 진두지휘를 하는 그런 일을 지금 이분들이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그 레이트는 그 전에 달스 변호사였던 림 루거의 저는 2배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임료의 예. 그렇다면 그 2년 동안 했던 그 모든 일을 감안할 때 지금 보도에 나온 370만 불도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받았을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을 해요, 저는. 그렇군요. 실제 그러니까 3시간하고 한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예. 뭐 상대편에서 그 활동을 계속 보아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그리고 뭐 그 370만 달러보다 더 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실제 더 들어간 것을 삼성과의 관계 때문에 적게 받은지는 모르겠으나 여간 현재 그렇죠. 일단 지급된 금액이 그 정도인데 3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는 자체도 말도 안 되고, 예. 보신 바, 아시는 바로도 뭐 여기저기 출장도 많이 갔고, 하긴 2년간 재판을 하는데 3시간만 나왔을 리가 있나요? 예.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료 소송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에이킨 건프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구두 계약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 말을 하는 거는 에이킨 건프가 변호사법 위반을 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무료 변론을 해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변호사는 문서로. 당연하겠죠. 무료 변론이면 어디까지가 무료 변론인지가 들어가야 되고 제3자가 돈을 내면 이해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 서로 알려주면서 고지하면서 그거를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는 것까지 각서를 받아야 되고 미국 변호사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도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의심할 사안이 없게끔 그 부분을 다 문서로 확약이 되기 때문에 부두로 했고 계약서가 없었다는 말 자체는 지금 에이킨 건프를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다스는 사실은 에이킨 건프를 고용해서 이런 소송을 했는데 에이킨 건프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단한 회사라면 혹시 누가 뒤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저는 처음부터 했죠. 처음부터. 에이킨 건프가 로스앤젤레스에도 그 에이킨 건프의 브랜치 오피스가 있어요. 그런데 2009년에 딱 봤더니 워싱턴 DC에서
그 유명한 변호사가 하나가 떴더라고요. 그 네. 김석환 변호사는 직접 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스타라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워싱턴 D.C.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이름을 받고 특별 그 출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워싱턴 D.C.에서 하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돈을 대는 건지는 몰랐지만 저는 항상 돈을 누군가가 대고 있고 저는 현대를 의심하고 있었죠. 현대 현대요? 아니면 기아. 왜냐하면 예.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업계에서 서로 관계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옛날에 거기 일했었고 그리고 현대가 많은 베네핏을 대통령한테 얻고 있는 걸로 그냥 저는 추측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대와는 그런 거래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사건 하나 몰아주면서 50만 불 받을 걸 100만 불 청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그렇죠. 간단해요. 예. 그리고 100만 불 받을 걸 300만 불 이쪽에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간 기록을 만들 필요도 없이 자체 회사에서 빌링한 것처럼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라 저는 그런 회사들을 의심하면서 분명히 다른 회사에서 내고 있다고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그때도. 왜냐? 예. 제가 아는 그분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 140억도 포기를 못하고 죽어도 싸워서 가져가야 죽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게 에이킨 검프의 레이트면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지막까지 다 했을 때는 거의 남는 게 없는 그런 장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에이킨 검프를 고용해가지고 그 돈을 돌려받으면 돌려받을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 다 끝나고 나면 변호사비로 나가는 거예요. 변호사비로 네. 나갈 그 정도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런 그 레벨이기 때문에 저는 에이킨 검프가 떴을 때 그거는 본인 돈으로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믿었고 계속 누가 되냐 그거를 이렇게 의심하면서 찾고 있었어요. 근데 삼성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근데 마침 상상이 나오고 나서 봤더니 이제 이해가 다 가는 거죠. 예. 삼성 정도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예. 물론 뭐 그렇죠. 현대도 지금 100만 불 지원한 정황이 있다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로는 그때 그 아틀란타에 그 공장이 있으니까 예. 네, 알라바마예요. 알라바마인가요? 예. 자동차 공장들이 다 있어요. 기아랑 현대. 자연스럽게 그 현대하고 옆에 연결하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그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네. 조만간 또 연결할 일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옵셔널 벤처스를 변호하고 있는 메리 리 변호사였습니다. 그 라비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난 법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회사 사람들이 떴을 때는 개인의 어떤 실력이라기보다는 그 법률 회사의 이름으로 판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정도군요. 미국에서 대단한 네임밸류를 가졌군요. 네. 그래서 이 에이킨 검프가 이 일이 있기 이전부터 삼성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과는 언제부터 계약을 맺거나 인연을 맺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98년 무렵부터 계속 그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의 그 고문 변호사로 거의 그 대리인의 역할을 다 했던 걸로 알아요. 그 사람들이 소송 관계까지 다 한 적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애플과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 회사를 재판 전문팀으로 그 고용해서 썼거든요. 그렇지만 그 뒤에서 전략을 짜거나 그 어떤 결정을 하거나 이런 그 법률 대리인 역할은 계속 그 김석환 변호사와 에이킨 검프가 했던 걸로 알아요. 그분서는 이게 지금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거짓말을 한 건데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브리핑만 잠깐 3분만 들어도 무슨 일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그 무슨 일을 했는지 잠시만 조사를 문서상으로 해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어떤 말을 뱉을 때 어떤 태도로 그렇게 그냥 말을 하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예라고 생각을 해요. 3시간만 일했다는 주장. 전혀 말이 안 되는. 네, 전혀 말이 안 돼요. 전혀 말이 안 된다. 3시간만 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뭐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그 법률회사가 그 140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건에 들어와서 한 일을 아주 일일이 다 검토하면서 짚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요.
2009년 3월에 들어와서부터 2011년 4월에 그 사건을 이제 끝낼 때까지, 김경준 씨와의 사건을 끝낼 때까지 140억 받았을 때까지. 그분들이 그죠. 네, 받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 문서상으로 기각을 시켰거든요. 네. 법원에서. 그게 이제 4월이었어요. 네. 그때까지 워싱턴 DC에 있는 몇 명의 변호사들이 떠날 때까지. 그렇군요. 삼성에 말하자면 삼성의 법무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미국 내에 있는. 그 정도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에이킨 건프가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을 해서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변론에 참여한 시간은 3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에이킨 건프가 불성실하게 했고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에이킨 건프를 직접 오랫동안 상대하고 10년 가까이 이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신 분으로서 이 주장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전혀 말이 안 되죠. 말이 전혀 안 되고 하나씩 짚어드리면 예. 이제 김석한 변호사라는 그 분의 네. 그 미국에서 변호사 업계에서의 그 위치를 볼 때 예. 그분이 무료 변론을 미끼로 그 다스라는 회사에 접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일로도 바쁘고 본인이 벌을 수 있는 수입료의 이제 숫자라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왜 무료 변론을 미끼로 다스에 접근을 했겠어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삼성의 대리인으로서 삼성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접근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부분이 빠진 채로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했다라는 그 말 자체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3시간 변론이라는 잠깐만요, 변호사님. 네. 혹시 네.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었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말을 그렇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만드시는 거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전 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잘 알지만 이번에는 급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원래 하던 버릇을 다른 분들이 안 고쳐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너무나 큰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김석한 변호사에 대해서 아니면 에이킨 건프라는 그 법률 회사에 대해서 한 말도 그렇지만 3시간 분량을 일했다. 그다음에 한 게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다뤘는데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미국 로펌 에이킨 건프에서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당시 소송 상대방 당사자인 옵셔널을 변호했던 미국의 메리리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우선 이 소송을 맡은 미국의 로펌 에이킨 건프 굉장히 유명한 큰 회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어떤 로펌인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관련된 사건을 했기 때문에 조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한국의 김앤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네임 밸류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모든 게 그 어마어마한 조직력과 그다음에